차가운 공기가 더 세게 불었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툭 하고 끊겼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대화의 안전핀 같았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조심해야 하고 밖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밖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내가 먼저 얘기할게. 오빠가 듣기 싫어도 민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해. 지연은 잠깐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냈다 다시 넣고 또 꺼냈습니다. 손이 바쁘면 마음이 바쁘다는 뜻입니다. 지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희가 어제 내 카드로 뭘 하겠다고 했어. 무슨 카드? 내 체크카드. 아빠 장례 비용이랑 뭔가 정리해야 한다고. 민석은 지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카드가 왜 정희 손에 있어? 지연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맡겼어. 잠깐만. 오빠가 정신 없어서. 민석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지연이 오빠가 정신없어서를 꺼내는 순간 오늘 하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신없던 사람이 바로 민석입니다. 정신없던 사람에게 누군가는 정리를 제안합니다. 정리는 도움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정리는 권한을 가져갑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통화 기록 삭제는? 지연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난 안 했어. 그럼 누가 했어? 정희가. 정희가 아빠 폰을 왜 만져? 지연은 대답 대신 아주 작은 동작을 했습니다. 자기 가방 지퍼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예전에 휴대폰을 넣고 지퍼를 끝까지 올리던 그 동작과 똑같은 손끝입니다. 민석은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휴대폰은 이미 누군가 손에 오래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정리해준다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연이 말을 바꿨습니다. 오빠, 중요한 건 지금 집이야. 준호가 있을 수도 있어. 민석이 낮게 되물었습니다. 준호? 지연이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너무 빨리 정희가 아까 민석이 끊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어?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민석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정의가 떴습니다. 이번엔 민석이 바로 받았습니다. 받을지 말지 망설이면 정의는 또 내일로 넘길 겁니다. 왜? 정의가 말했습니다. 지금 은행 갔지? 민석은 그 말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은행에 갔다는 걸 정의가 안다는 건 정의가 누군가에게서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민석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석은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15시 27분. 7천만. 왜 지연 통장으로 갔어? 정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집 살리려고. 누가 살려? 다 같이. 다 같이. 그 단어는 그럴듯하지만 오늘은 더 위험했습니다. 다 같이라는 말이 나오면 책임은 흐려집니다. 민석이 묻습니다. 카드키 대리 수령 누가 했어? 정의가 말했습니다. 그거 지금 말하면 말해. 정의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민석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정의 쪽 사람입니다. 정의의 아들입니다.
준호가 카드키를 받았다는 건 지금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희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집안에 준호 있어? 정희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민석은 통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야 숨이 나왔습니다. 숨이 늦게 나오는 건 몸이 이미 앞서 긴장했다는 뜻입니다. 지연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빨리 가자. 민석은 지연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지연은 빨리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 번 썼습니다. 빨리는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말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시간을 주고 싶지 않은지 오늘은 그게 중요했습니다. 민석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문 앞에서 너는 말만 해. 손은 대지 마.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러나 알았어가 빠를수록 불안했습니다. 둘은 다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민석은 종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15시 27분 7천만 원, 끝자리 67. 숫자는 오늘 민석이 가진 유일한 방향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민석은 로비 안으로 들어서며 복도에서 들렸던 서랍 닫는 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서랍은 닫히기 전에 반드시 한번 열립니다. 오늘 누군가는 열었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이 옆에 섰습니다. 민석은 숫자 대신 이번엔 다른 걸 떠올렸습니다. 카드키는 이미 준호에게 있습니다. 그 카드키로 집안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안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도어락이 아니라 서랍일지도 모릅니다. 인감도장 케이스, 통장, 유언장 봉투,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석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박스 열면 끝난다. 민석은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누가 화면을 먼저 끄는지가 누가 먼저 지는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은 좁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셋이 함께 타면 말이 없어도 숨이 부딪힙니다. 민석은 휴대폰 화면을 끄지 않은 채로 들고 있었습니다. 방금 도착한 문자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박스 열면 끝난다. 지연은 그 문자를 보려는 듯 민석 쪽으로 시선을 흘렸지만 민석은 화면을 가리지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가리지 않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도 가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층 숫자가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바뀌는 속도는 일정했는데 민석의 심장은 그 일정함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너무 빨리 뛰고 어떤 순간에는 한 번씩 늦게 뛰었습니다. 늦게 뛰는 건 겁이 아니라 머리가 먼저 계산하고 있다는 뜻일 때가 있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메시지 누구야? 민석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지연은 그 메시지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은 길어지고 길어지면 지연이 더 많은 시간을 얻습니다. 민석은 지금 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대신 한 문장만 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지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런 메시지가 와? 민석은 지연을 바라보지 않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자기 얼굴은 피곤했고 피곤한 얼굴은 상대에게 약점이 됩니다. 민석은 그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입술을 눌렀습니다. 문 앞에서 얘기하자. 문 앞. 그 단어가 나오자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문 앞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는 누가 먼저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손을 대느냐가 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띵 하는 알림음이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센서 등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빛은 환했지만 그 환함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환한데 차가운 빛은 사람을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민석은 가장 먼저 발을 내딛지 않았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발소리가 납니다. 발소리는 신호입니다. 안쪽 사람에게 왔구나라고 알려주는 신호. 민석은 그 신호를 늦추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현관문 앞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대로 나온 사람처럼 옷깃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모서리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민석은 그 봉투 글씨를 제대로 읽지 못한 척했습니다. 읽는 순간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말이 튀어나오면 정의는 준비한 말로 막을 겁니다. 민석은 오늘 준비한 말을 가진 사람에게 끌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왔어? 그 문장은 이상했습니다. 이 집 앞에서 왜 이렇게 왔어라고 묻는 건 여기가 민석 집이 아니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민석은 대답 대신 문손잡이를 받습니다. 도어락 옆 테이프가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정의는 일부러 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바꿨다는 표시를 남겨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통 자신이 유리하다고 믿습니다. 지연이 정의에게 바로 묻습니다. 문 왜 바꿨어? 정의는 지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민석만 봤습니다. 지연을 보지 않는 건 지연을 대화 상대에서 빼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얘기하자. 안에서. 민석은 그 말이 또 하나의 내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안에서 얘기하자는 말은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민석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정의가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에서의 대화는 정의가 끊고 정의가 시작합니다. 민석은 단어로만 대답했습니다. 15시 5분. 정의의 눈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지만 정의는 표정을 바로 잡았습니다. 표정을 바로 잡는 속도가 빠른 사람은 이미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의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거 어디서 봤어? 관리실. 정의는 잠깐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관리실이라는 단어는 기록이라는 단어와 붙어 있습니다. 기록이 붙으면 사람은 조심해집니다.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대리 수령. 누가 했어? 정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호. 그 이름이 나오자 복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단지 이름이어서가 아니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손이 한 개
더 있다는 뜻이어서입니다. 민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준호 지금 안에 있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카드키를 꺼내는 건 대답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문이 열리면 질문이 바뀝니다. 문이 열리면 사람들은 안에 뭐가 있는지에 집중하니까요. 비. 카드키가 도어락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금이 풀리는 작은 기계음이 따라왔습니다. 민석은 그 순간 손이 문을 밀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손이 먼저 나가면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은 나중에 누가 먼저 손 뗐는지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민석은 손을 뒤로 뺐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민석은 냄새를 먼저 느꼈습니다. 집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새 플라스틱 냄새와 종이 냄새, 테이프 냄새, 정리된 서류에서 나는 냄새, 현관 안쪽, 신발장 위에는 투명 비닐이 접혀 있었습니다. 도어락 포장 비닐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오늘 교체했다는 흔적을 굳이 남긴 것처럼. 민석이 한 발 들어서자 거실 쪽에서 끌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기포트가 켜져 있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물을 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을 끓일 여유가 있는 사람. 민석은 그 여유가 무서웠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미 일을 끝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실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석보다 한참 젊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걸쳤는데 점퍼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손에는 흰 면장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만질 때 끼는 장갑처럼. 그리고 발치에는 종이 박스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박스 옆면에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본. 민석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아까 문자 박스 열면 끝난다가 정확히 이 박스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리 좀 하려고요. 서류가 너무 흩어져 있어서. 정리. 오늘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단어였습니다. 정리는 도움처럼 들리지만 정리는 권한을 가져갑니다. 지연이 박스 쪽으로 한 걸음 가려 하자 준호가 손바닥을 들어 막았습니다. 막는 손이 익숙했습니다. 처음 막는 손이 아니라 여러 번 막아본 손처럼 보였습니다. 손 대지 마세요. 지연이 바로 되물었습니다. 왜? 이 집 서류가 내 거야? 준호가 정희를 한번 봤습니다. 아주 짧게. 그 짧은 시선은 질문을 정희에게 넘기는 시선이었습니다. 정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연, 지금은 지연이 끊었습니다. 지금은 뭐. 계속 지금은이야? 어제는 내일로 넘기더니 오늘은 지금으로 막아? 정희는 지연을 보지 않고 민석만 봤습니다. 여전히 민석만 봤습니다. 민석이 결정권이라고 생각하는 눈입니다. 민석. 안으로 들어와. 여기서 소리 내면 이웃들. 또 이웃들. 정희는 다시 이웃들을 꺼냈습니다. 이웃들은 늘 좋은 방패입니다. 남들이 듣는다는 말은 사람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민석은 정희에게 길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지면 정희는 말로 막을 겁니다. 민석은 말보다 눈으로 봤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를.
투명 파일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보험 부동산 대출 같은 제목이 보였습니다. 제목이 깔끔하게 라벨링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사이에 이렇게 라벨링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민석은 테이블 끝에 놓인 흰 봉투 하나를 봤습니다. 봉투 끝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정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준호 글씨처럼 보였습니다. 민석은 글씨체를 정확히 비교할 수 없었지만 누가 적었는지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가 적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석은 준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박스? 왜 여기 있어? 정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관하려고. 보관을 왜 내가 해? 정희의 입술이 아주 짧게 굳었습니다. 정희는 그 질문에 대비한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민석은 그 대비한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숫자를 꺼냈습니다. 숫자는 대비한 말보다 강합니다. 15시 27분. 7천만. 지연이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세게 치지 않았지만 파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파일에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바닥에 닿는 소리. 민석이 몸을 굽혀 종이를 주었습니다. 종이 상단 글씨가 크게 보였습니다. 상속포기 각서. 민석은 종이를 뒤집지 않았습니다. 뒤집는 순간 뭔가 더 확정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대신 종이 하단을 봤습니다. 첨부 서류 항목. 인감증명서. 민석의 손끝이 종이 모서리를 살짝 눌렀습니다. 종이가 펄럭이지 않게. 종이가 펄럭이면 마음도 펄럭입니다. 민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어디서 났어? 정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한 박자 늦음이 민석에게는 더 또렷했습니다. 지연은 이미 이 종이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너 이거 봤어?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아니, 너무 빠른 아니는 가끔 아니가 아닙니다. 민석은 말로 판단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늘은 말이 너무 쉽게 바뀌니까요. 정희가 그제야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절차상 준비한 거야. 절차. 절차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들리기 좋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절차는 보통 정당함이 아니라 정당함처럼 보이게 할 때 더 많이 쓰입니다. 민석이 묻습니다. 절차를 누가 준비해? 정희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길어지기 전에 준호가 말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리하라고 해서 정희는 준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리지 않는 건 동의입니다. 민석은 그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는 더 말로 싸우면 안 됩니다. 말로 싸우면 누군가가 박스를 들고 나갈 겁니다. 누군가가 서랍을 닫을 겁니다. 누군가가 화면을 끌 겁니다. 민석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박스는 여기서 못 나가. 정희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뭔 소리야? 민석은 정희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관리실에 분쟁 접수했어.
CCTV 보존 요청도. 정희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확실히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몰랐다는 흔들림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왔다는 흔들림이었습니다. 지연이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준호는 박스 손잡이를 무의식적으로 잡았습니다. 잡는 손이 들고 나가려는 손처럼 보였습니다. 민석은 그 손을 보며 손을 앞으로 내밀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면 몸싸움이 됩니다. 몸싸움이 되면 기록이 흐려집니다. 민석은 기록이 흐려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민석은 대신 휴대폰을 들어 박스 옆면 원본 글씨를 찍었습니다. 테이블 위 유언장 봉투를 찍었습니다. 각서 상단을 찍었습니다. 도어락 테이프도 찍었습니다. 찍는 동안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을수록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찰칵, 찰칵. 정희가 그제야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문 앞에서 들었던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종이 접히는 소리, 서랍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그렇게까지를 이미 지나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이미 했어.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켰다가 바로 껐습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익숙하게. 민석은 화면에 뜬 저장명을 보지 못했지만 끄는 속도가 말해주었습니다. 준호가 누군가와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박스를 알고 있다는 것. 지연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야? 준호가 대답하지 못하자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정희의 그만에는 지연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준호를 보호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보호한다는 건 그 사람이 뭔가를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석은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열린 문은 지금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문이 다시 닫히면 다시 내일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민석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일 없어. 정희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민석, 우리 여기서. 민석이 끊었습니다. 박스부터. 민석은 박스 뚜껑에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프 자국부터 봤습니다. 테이프 끝이 아주 미세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한번 뜯었다가 다시 붙인 자국처럼. 민석은 그 자국을 사진으로 한 번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열었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연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은 박스를 지금 당장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끝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은 기록이 만들게 해야 합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들고 관리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한 번 울렸습니다. 정희가 민석 쪽으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전화하지 마. 민석은 정희를 바라보지 않고 통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분쟁 접수한 세대입니다. 지금 박스에 원본 표시된 서류가 있고 개봉 흔적이 있습니다. 관리소장 입회 요청합니다. 지금. 통화가 끝나자 거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빨리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준호 손이 다시 박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민석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들고 나가면 더 커져.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지연은 민석을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큰일이야. 민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 두려움이 확정됩니다. 민석은 확정 대신 다음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민석은 박스 옆에 떨어진 각서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채로 각서 상단을 카메라에 다시 담았습니다. 상속 포기, 인감증명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어락 쪽을 찍었습니다. 새 도어락, 테이프, 그리고 문이 열려 있는 모습. 민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문을 닫는 사람은 사실을 닫는 사람이다. 관리소장이 올라오는 동안 누가 먼저 문을 닫으려 할지, 그게 다음 싸움이 될 겁니다. 관리소장이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몇 분일 수도 있고 10몇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날의 몇 분은 길게 늘어납니다. 숨이 한 번 들어왔다 나가는 사이에도 누군가는 손을 뻗고, 누군가는 화면을 끄고, 누군가는 봉투를 숨길 수 있습니다. 민석은 거실 한가운데 서지 않았습니다. 현관과 거실 사이 문이 보이는 곳에 섰습니다. 문이 보이는 곳에 서 있으면 누가 나가려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문을 보지 않으면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민석은 오늘 그 소리를 다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소파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한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잡았다가 놓는 손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뭘 해야 하지를 계산 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희는 계산하는 쪽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준호는 박스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스를 지키는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지킨다는 건 보통 내 것일 때 나오는 자세입니다. 준호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닌데도 박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지연은 거실 테이블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파일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파일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험 부동산 대출 장래 정상 같은 글씨, 라벨 글씨가 너무 반듯했습니다. 오늘 만들어 붙인 것처럼 새로웠습니다. 민석은 말로 싸우는 대신 눈으로 사람의 손만 봤습니다. 오늘은 손이 진실을 말합니다. 말은 다들 준비해 왔고 손은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준호의 손이 다시 박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들고 나가려는 손이라기보다 언제든 들 수 있다는 손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손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거 움직이지 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안 움직이면 누가 움직여요? 지금 이 집 서류가 준호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류가 위험하다 같은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그 말은 정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준호는 그 정당해 보이는 말을 끝까지 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정당해 보이면 오히려 그럼 왜 내가? 라는 질문이 더 커지니까요.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호, 가만히 있어.
정희는 준호를 말리면서도 민석에게는 딱 한 번도 박스 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정말로 원본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박스가 열리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희는 열지마 대신 이웃들 내일 변호사 같은 단어만 썼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그 박스 열면 진짜 끝나. 민석은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은 아까도 박스 열면 끝난다는 문자를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연은 그 문자를 누가 보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묻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내? 라고요. 그런데 지연은 끝만 말했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처럼요. 민석이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너 그 문자 누가 보낸 건지 알아? 지연은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대답은 짧았지만 눈이 길었습니다. 지연은 민석을 오래 보지 못하고 시선을 테이블로 돌렸습니다. 시선을 돌리는 건 종종 숨기는 행동입니다. 민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질문보다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태가 유지되어야 관리소장이 들어왔을 때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면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찍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찍는 신호는 사람을 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려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가 현관문을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이 움직이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공기 흐름이 바뀝니다. 민석이 바로 말했습니다. 문 닫지 마. 정희가 손을 떼었습니다. 정희가 문 쪽으로 손을 뻗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아 외부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차단은 보호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차단은 증거를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석, 우리 집안일이야. 민석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이라는 말은 기록을 막는 말입니다. 집안일이면 경찰을 부르지 말라고 하고 집안일이면 관리실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집안일이면 결국 제일 약한 사람이 혼자 남습니다. 민석이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안일 아니야. 정희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럼 뭐야? 민석은 정희에게 소리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든 각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상단 상속 포기 각서 글씨가 정희 눈에 들어가게, 그리고 하단 인감증명서 첨부가 보이게. 이건 집안일이 아니지.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박스 손잡이를 더 꽉 잡았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눌렀습니다. 민석은 그 침묵을 견디며 자기 머릿속에서 한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 누구도 인감증명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말할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말하면 불리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오늘은 둘 다의 가능성이 큽니다. 민석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내가 뗐어?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저었습니다. 고개를 크게 젓지 않았습니다. 크게 저으면 눈에 띕니다. 정희는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사람은 이미 여러 번 이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준호가 결국 말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시키는 대로. 그 말은 책임을 위로 올리는 말입니다. 위로 올리면 위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시킨 대로라고 말하면 정의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됩니다. 정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변호사라는 단어를 꺼냈던 겁니다. 변호사는 책임을 나눠줍니다. 정의가 준호를 감싸듯 말했습니다. 준호는 몰라. 내가 다 한 거야. 정의가 내가 다 했다고 말하는 순간 민석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모든 책임을 떠안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책임을 말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책임을 말하는 순간 상대는 망설입니다.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라고요. 정의는 그 망설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 정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연의 목소리는 정의 편도 민석 편도 아니었습니다. 중간처럼 들렸습니다. 중간은 늘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중간은 가장 위험합니다. 중간은 어느 쪽으로든 기울 수 있고 기울 때는 보통 가장 계산적인 쪽으로 기웁니다. 민석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너 왜 갑자기 이 여자 편을 들어? 지연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 여자 편을 들어? 난 오빠 편이야. 민석은 그 말을 듣고도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편이라는 말은 마음을 말합니다. 민석은 오늘 마음을 믿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행동과 기록만 믿을 수 있습니다. 민석은 지연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끝자리 67. 내 통장. 왜 거기로 7천만이 갔어? 지연의 얼굴이 조금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떼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말이 나오려다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길면 거짓말입니다. 그 순간이 짧으면 실수입니다. 지연의 멈춤은 짧지도 길지도 않았습니다. 애매했습니다. 애매함은 준비한 말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연이 결국 말했습니다. 오빠, 그건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또 나중에, 또 내일. 민석은 그 단어가 싫어졌습니다. 싫어졌다는 감정이 아니라 위험한 단어로 분류되었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설명 말고 지금 증거로. 그때 현관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짧고 명확한 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의 몸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초인종은 보통 손님이 누릅니다. 그런데 오늘 밤 손님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밤 초인종은 입회입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들어오는 순간 이 집안의 말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인종이 울리면 사람들은 먼저 손을 움직입니다. 준호가 박스를 들려고 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정희가 문 쪽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닫으려고가 아니라 밖을 막으려고. 지연은 테이블 위 파일을 한번 쓸어 담으려다 멈췄습니다. 민석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높였다기보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마. 세 사람의 손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손이 멈추는 순간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은 현관으로 걸어가며 문고리를 잡기 전에 휴대폰을 들어 영상 녹화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시간 표시가 뜹니다. 오늘은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민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경비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접수 용지 사본이었습니다. 접수 번호가 보였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분쟁 접수하신 세대 맞으시죠?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소장은 현관을 넘어 들어오며 거실 쪽을 봤습니다. 박스 옆면 원본 글씨를 봤고 테이블 위 파일을 봤고 바닥에 내려놓지 않은 각서를 봤습니다. 관리소장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이런 집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원본이라는 글씨는 누구에게나 무겁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박스에 개봉 흔적이 있어요. 테이프 끝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각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누구도 이동하지 마세요. 관리소장이 먼저 현 상태 유지를 말하는 순간 민석은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말싸움이 아니라 절차가 들어왔습니다. 정의가 좋아하던 절차. 그런데 이번엔 민석이 먼저 불러온 절차입니다. 관리소장은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봉인 테이프 가져오세요. 그리고 CCTV 보존 조치 지금 바로. 정의가 급히 말했습니다. 이건 집안일이에요. 관리소장이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관리소장은 집안일이라는 말의 힘을 알지만 접수 용지가 있는 이상 물러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분쟁 접수건입니다. 접수된 순간부터 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정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는 박스 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연은 테이블에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민석은 관리소장이 봉인 테이프를 붙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테이프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한번 뜯었다 다시 붙인 것 같습니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숙여 테이프 끝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민석에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는 오늘 처음으로 내 말이 인정받았다는 소리였습니다. 관리소장이 박스에 봉인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테이프는 박스 위를 가로질러 붙었습니다. 테이프 위에 관리소장 서명이 들어갔고 시간도 적혔습니다. 2025년 12월 21일 23시 41분. 민석은 그 숫자를 또렷하게 봤습니다. 숫자는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리고 있습니다. 봉인이 끝나자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련자들 불러 확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상태로 두고 누구도 손대지 마세요. 정의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연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물기가 고였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약해 보입니다. 오늘은 약해 보이면 안 됩니다. 민석은 관리소장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받았는지를. 오늘 당장 이름을 얻기보다 봉인과 CCTV 보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름은 내일도 받을 수 있지만 봉인은 지금만 가능합니다.
관리소장이 현관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오전 9시에 오세요. 관련 서류, 신분증 지참. 관련 서류, 신분증, 내일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게 들렸습니다. 미루는 내일이 아니라 정해진 내일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집안의 공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봉인된 박스가 가운데 있고 세 사람이 서로를 봅니다. 사람들은 봉인된 물건보다 서로를 더 무서워합니다. 봉인은 풀 수 있지만 관계는 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좋니?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민석은 감정 싸움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지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 민석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지연에게 정리가 아니라 선택을 물었습니다. 너 내일 누구 편에 설 거야?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보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관리소장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의 소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 전기포트가 식으면서 나는 작은 끓는 소리, 창반 차 지나가는 소리. 평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소리들이 오늘은 다 누가 살아있나를 알려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봉인된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스 위로 붙은 봉인 테이프, 그 위에 적힌 시간. 2025년 12월 21일 2340일. 민석은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오늘 같은 날엔 특히요. 눈을 숫자에 고정하면 감정이 덜 새어나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좋니? 민석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나쁘다로 말이 시작되면 싸움은 감정으로 흘러갑니다. 민석은 감정으로 흘러가면 지는 쪽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감정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민석이 봉인 테이프 위의 서명을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렇게까지 오기 전에 14시 32분에 도어락 바꿨잖아. 정희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정희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정리 때문에 집이 비어 있으니까. 준비해둔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비해둔 말은 늘 누군가를 숨깁니다. 준호가 박스 옆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면서도 박스는 눈으로 계속 훑쳤습니다. 마치 박스가 자기를 배신할까봐 보는 눈처럼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 민석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도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요. 내일 9시. 관리사무소 가자고 했지. 응. 내일 내가 뭘 가져올지부터 말해. 지연이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뭘 가져오긴 신분증? 민석은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바꿨습니다. 바꾸는 순간 지연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인감증명서. 그거 어디서 났어?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준비한 거야.
민석은 정희를 보지 않고 지연만 봤습니다. 그럼 너는 몰라야 맞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끄덕임이 반쯤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반쯤 올라오는 끄덕임은 이미 마음속에서 얘가 먼저 나온 사람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주민센터 갔어? 지연이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아니라고 말하려다 말끝을 삼켰습니다. 정희가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지연은 오늘 나랑 같이 있었어. 준호가 정희를 흘끗 봤습니다. 그 시선은 그건 아니야에 가까웠습니다. 준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민석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지연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이번엔 시간을 붙였습니다. 14시 10분에서 14시 40분 사이. 너 어디였어? 지연이 입술을 눌렀습니다. 오빠,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민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따질 때야.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에 짧은 침묵이 생겼습니다. 침묵은 누구 편도 들지 않습니다. 침묵은 사실을 끌어올립니다.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화장실 좀. 정희가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다녀와. 너무 빠른 허락은 도망갈 시간을 준다는 뜻일 때가 있습니다. 준호는 화장실로 들어가며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석은 아주 작은 진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통화 연결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손의 움직임은 보였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가면 몸싸움이 됩니다. 몸싸움이 되면 기록이 흐려집니다. 민석은 기록을 흐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지연 쪽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면서도 손은 내밀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면 상대는 먼저 방어합니다. 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끝자리 67. 지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내 통장. 지연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시 27분. 7천만. 지연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 파일 중 장내 정산이라고 라벨 붙은 파일 쪽으로 손끝이 갔습니다. 누군가가 위험할 때 손은 자기가 의지하는 물건 쪽으로 갑니다. 민석이 그 손을 보고 말했습니다. 거기 뭐 있어? 지연이 손을 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석은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지연은 그건으로 시작하는 말을 할 겁니다. 민석은 지연이 말할 시간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해. 지연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거 상환이야. 누가 갚아? 지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대출. 내 대출을 왜 아빠 돈으로 갚아? 지연은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지연은 손바닥을 한번 문질렀습니다. 손바닥을 문지르는 건 손에 땀이 난다는 뜻이고 땀이 난다는 건 겁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연이 겨우 말했습니다. 오빠, 내 명의로 대출이 있었어. 7천만. 이번 달 23일까지 상환 안 하면 압류 들어온다고 했어. 뭘 압류해? 지연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아파트. 정희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이 말한 건 여기 집이야.
이 집에 근저당이 걸릴 수도 있어서. 민석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근저당 같은 단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그 단어는 준비 없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민석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근저당 등기부 봤어? 정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봤어. 어제 아니, 오늘 낮에. 민석은 그 말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늘 낮에 봤다고? 지연이 말끝을 고쳤습니다. 어제부터 정희가 알아보고. 민석은 고쳤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사실을 고치는 건 사실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사실은 누군가가 뭘 숨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석이 아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은행 앱 비밀번호 알아?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몰라. 그럼 누가 7천만 이체했어? 지연이 입술을 떼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정희가 그 틈을 타 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OTP가 집에 있었어. 민석은 즉시 반문했습니다. OTP를 누가 꺼냈어? 정희는 대답 대신 다시 준호를 떠올리게 만드는 말만 했습니다. 준호가 정리하다가. 정리. 또 그 단어였습니다. 누가 오늘 가장 많이 쓴 단어인지 민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준호, 그리고 지연입니다. 셋 다 정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리의 결과가 항상 동과 서리로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하는 걸 느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아까 문자 보냈던 번호와 같은 번호. 사진 보냈다. 관리실 1505. 민석은 숨을 멈춘 채로 문자를 눌렀습니다. 첨부된 건 캡처 이미지 한 장이었습니다.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해상도는 낮았지만 시간은 또렷했습니다. 15시 5분. 그리고 화면 오른쪽 아래 카드키를 받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머리도 아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코트가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검은 코트, 어깨에 가방을 맨 익숙한 실루엣. 민석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얼굴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가방 끈 옆에 달린 작은 키링이 보였습니다. 지연이 늘 달고 다니던 은색 작은 키링. 민석은 화면을 끄지 않은 채로 지연에게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보여주면 지연은 변명을 준비할 겁니다. 민석은 변명이 나오기 전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15시 5분. 지연이 민석을 봤습니다. 카드키 누가 받았다고 했지? 지연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준호. 민석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끄덕임은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들었다는 표시였습니다. 민석이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호가 받았다고 누가 말했지? 지연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피했습니다. 민석은 그제야 휴대폰 화면을 지연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지연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눈밑이 더 하얘졌고 입술이 마른 종이처럼 갈라졌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빼앗지 않는 건 이미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뜻일 때가 있습니다. 지연이 겨우 말했습니다. 오빠 그건.
정희가 급히 말했습니다. 민석, 오해야. 지연이, 잠깐. 민석은 정희를 끊었습니다. 잠깐이든 뭐든 민석은 목소리를 낮게 대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지연이 결국 털어놓듯 말했습니다. 내가 받았어. 정희가 바로 따라붙었습니다. 내가 시켰어. 내가 부탁했어. 준호는 민석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왜 준호 이름을 댔어?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준호 이름을 대면 민석의 분노가 준호에게 가고 지연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누가 그 구조를 만든 건지 지금 민석은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어쩔 수 없었어. 관리실에서 카드키 하나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난 그냥. 민석이 짧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받아? 지연의 눈에 물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울음을 참는 대신 숫자를 꺼냈습니다. 울음 대신 숫자를 꺼내는 건 설득하려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7천만. 지연이 말했습니다. 이번 달 23일 문자 왔어? 압류 접수라고. 오빠도 알잖아. 압류 들어오면. 민석은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끝까지 말하면 민석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면 오늘의 거짓말이 덮입니다. 민석은 대신 지연에게 더 정확한 걸 물었습니다. 카드키 받고 어디 들어갔어?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 안에는 안 들어갔어. 정희가 너무 빨리 말했다. 맞아. 안 들어갔어. 너무 빠른 맞아는 서로 사전에 맞췄다는 뜻일 때가 있습니다. 민석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감정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항목이 된 겁니다. 민석은 지연의 가방을 봤습니다.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려 있는 건 뭔가를 빨리 넣고 빼야 했다는 뜻입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가방 열어봐. 지연이 놀란 눈으로 민석을 봤습니다. 오빠, 뭐야? 열어. 지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 동안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이었지만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고 준호는 그 휴대폰을 뒷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익숙하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커져요? 봉인까지 했잖아요. 민석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15시 5분 너 아니야. 준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짧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준호가 웃는 척했습니다. 그게 무슨... 민석이 끊었습니다. CCTV 봤어.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연은 가방 지퍼를 손끝으로 더 꼭 쥐었습니다. 민석은 지연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방.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끝까지 내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평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갑, 휴지, 충전기, 약 봉투. 그런데 약 봉투 아래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 종이를 급히 꺼내려 하자
민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대로도. 민석이 천천히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 상단에 기관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 민석은 그 아래를 봤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대리. 발급 시간 1418. 민석은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1418이면 도어락 교체 1432보다 먼저입니다. 즉, 누군가는 인감부터 움직이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았습니다. 민석은 종이를 접지 않았습니다. 접으면 증거가 작아질 것 같아서요. 민석이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내가 했어? 지연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건 정의가. 정의가 바로 말했다. 내가 부탁했어. 지연이 대신. 민석은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왜 하필 지연이야? 정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는 순간 준호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주 작게. 어차피 인감은 필요했어요. 민석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필요했다는 말은 이미 어떤 서류를 완성해놨다는 말과 같습니다. 무엇을 완성했는지 묻지 않아도 방향은 보였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인감증명서, 유언장 봉투, 그리고 봉인된 원본 박스. 민석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뭘 하려고? 준호는 대답 대신 정의를 받습니다. 정의는 준호에게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고개는 말하지 마였습니다. 민석은 그 고개를 보고 오늘의 두 번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말을 통제하고 준호는 손을 움직이고 지연은 중간 통로가 되고 있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난 그냥 빚 때문에. 민석은 지연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빚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이유가 아닙니다. 민석은 인감증명서 신청서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발급 시간 1418이 보이게, 기관명이 보이게, 그리고 지연 가방이 보이게. 찰칵. 그 소리에 정의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정의는 그 찰칵이 싫은 사람입니다. 찰칵은 기록입니다. 기록은 정의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입니다. 정의가 낮게 말했습니다. 민석, 너 지금 가족을 적으로 만들고 있어. 민석은 대답 대신 봉인된 박스를 받습니다. 가족이 적인지 아닌지는 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결정합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준호는 이번엔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지 않는 건 이미 보낸 사람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민석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보냈어? 준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대신 말했습니다. 그만해. 민석은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할 게 아니라 되돌릴 걸 말해. 정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떨림이 아주 미세했습니다. 민석은 그 떨림이 겁이 아니라 계산이 무너지는 떨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연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일 9시 전에 봉인 풀리면. 지연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그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봉인 풀리면 누가 먼저 끝나는지 알겠지.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봉인된 박스만 가운데에 남아 있었고 세 사람은 서로의 손만 봤습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아까 온 문자 발신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사람도 15시 5분 CCTV를 알고 있었다. 즉, 이 집안에만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 민석은 그 순간 내일 아침 9시가 아니라 내일 아침 9시 이전이 더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봉인을 깨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다른 원본을 준비해 올 수도 있습니다. 민석은 현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문을 잠그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그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기록을 더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나 지금 나갈게. 정희가 급히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민석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손이 닿으면 흔적이 남습니다. 민석은 한 발만 뒤로 물러났습니다. 경찰서. 지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는 무표정하려 했지만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내가 다 남길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 안에 남은 세 사람의 숨소리가 문 너머까지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봉인 테이프 위의 시간 2341이 오늘 밤의 끝이 아니라 다음 씬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길게 울렸습니다. 민석은 바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집안 사람들에게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은 지금 가장 위험한 선물입니다. 민석은 대신 복도 CCTV 아래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카메라 바로 아래, 카메라가 잘 찍을 수 있는 위치,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스스로를 찍었습니다. 얼굴이 나오게, 뒤에 현관문 번호가 나오게, 시계가 보이게, 화면 상단에 찍히는 시간 18. 민석은 그 시간까지 남기고 나서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는 느리게 들렸습니다. 그 사이 민석은 휴대폰으로 관리실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직원이 받기 전에 한 번, 두 번 벨이 울렸습니다. 민석은 벨소리가 길어지는 동안 지금 집안에서 손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받았습니다. 네, 관리실입니다. 민석은 숨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문장은 짧아야 합니다. 짧은 문장은 상대가 끼어들 틈을 줄입니다. 봉인한 박스. 지금 세대 안에 있습니다. 봉인 상태 유지 확인하려면 지금 경비 한 분만 다시 올려보낼 수 있습니까?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0시 18분입니다. 아까 관리소장님이 봉인했고요. 지금 안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직원이 바로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그 틈이 싫었습니다. 틈이 길어지면 누군가 박스를 들고 나갈 수도 있고 테이프를 뜯을 수도 있습니다. 민석이 단어를 바꿔 말했습니다. CCTV 보존 요청까지 접수된 건 맞죠? 그 말이 나오자 직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기록이 언급되면 관리실은 움직입니다.
네, 접수되어 있습니다. 경비 한 분 올려보내겠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가 볼 수 없는 끄덕임인데도요. 오늘은 이렇게라도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덜 무너집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석은 망설이지 않고 탔습니다. 1층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석은 지연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지우면 편해질 것 같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지워지지 않는데 사람은 더 안 지워집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지연은 울거나 화를 내거나 오빠 나 진짜 아니야 라고 할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민석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면 오늘 밤의 기록이 무너집니다. 전화는 2번 더 왔고 3번째에 멈췄습니다.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나 진짜 인감은 몰랐어? 정의가 대리로만 되니까라고 해서. 준호가 옆에서 빨리 하라고 해서. 나도 무서웠어. 민석은 그 문장을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다는 말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석이 확인한 건 지연이 무서워하면서도 손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움직인 뒤에 무서웠어라고 말하면 그 말은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결과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새벽 공기가 유리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석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경찰서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사건의 시작은 도어락이고 도어락의 기록은 관리실에 있습니다. 민석은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은 아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 손에는 작은 메모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메모를 남기려는 준비입니다. 그 준비가 민석에게는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테이프 상태 확인만 해주세요. 그리고 누가 문을 열고 닫는지, 출입이 있는지.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석은 그들이 바로 움직이도록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따라 올라가고 싶었지만 민석이 따라가면 또 집안일이 됩니다. 민석은 지금 집안일이라는 단어가 싫었습니다. 집안일은 사람을 혼자 남깁니다. 민석은 관리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숨이 잠깐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서가 아니라 잠깐이라도 앉아야 생각이 정리됩니다. 민석은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15시 5분 CCTV. 그 화면 내일 9시 전에 절대 삭제 안 되게. 보전.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존 조치 들어가 있습니다. 민석은 그 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들어가 있다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석은 보이는 걸 원했습니다. 보존 처리 완료 화면 캡처 가능합니까?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부 화면을 캡처해 주는 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석은 오늘 원칙이라는 말로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목소리를 올리지 않고 구체적인 단어로 방향만 바꿨습니다. 캡처 아니어도 됩니다. 보존 완료 시간만 메모로 써주세요. 담당자 이름도.
직원이 잠깐 망설이다가 종이에 적었습니다. 보존 완료 0시 31분. 담당 김. 민석은 그 종이를 받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종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지만 오늘은 원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원본이 무엇인지 모르는 밤이니까요. 그때 관리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직원이 받더니 민석을 봤습니다. 경비실에서요. 직원이 스피커를 켰습니다.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세대 앞 도착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고요. 봉인 박스는 거실 중앙에 보이는데 민석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테이프 상태는요?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테이프가 침묵은 늘 좋지 않은 소식 앞에서 먼저 옵니다. 경비원이 이어 말했습니다. 테이프 위에 손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 위쪽이 살짝 구겨져 있어요. 뜯은 흔적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손으로 만진 흔적은 분명합니다. 민석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봉인을 뜯지 않아도 만질 수는 있습니다. 만지는 순간 테이프가 구겨지고 서명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 구겨짐은 나중에 원래 그랬다라고 주장할 구멍이 됩니다. 누군가는 그 구멍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석이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찍어주세요. 테이프, 서명, 시간 나오게.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네, 지금 촬영합니다. 관리실 직원이 민석을 봤습니다. 민석은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고개가 빠릅니다. 고개는 지시입니다. 경비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안쪽에 신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젊은 남자 신발 같은데요. 아까 관리소장님 나가실 때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민석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준호가 아직 있습니까? 경비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안쪽에서 말소리가 들립니다. 두 사람 아니 세 사람 말소리. 민석은 지연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빨리 하라고. 준호는 빨리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보통 멈추지 않습니다. 민석은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문 두드리지 마세요. 그냥 촬영만. 그리고 관리소장님께 바로 보고. 경비원이 내라고 답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관리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은 종이 위에 적힌 0시 31분을 다시 봤습니다. 보존 완료. 그 숫자만 믿어야 했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가는 대신 신고를 할지 말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신고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 문제로 신고하면 내일 아침 9시에 해야 할 절차가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인이 건드려지고 있다면 신고가 더 늦으면 안 됩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깐 떨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에게서였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화면에는 이름이 뜨지 않고 번호만 떠도 민석은 알았습니다. 낮에 한번 받은 전화 기록에 있던 번호였으니까요. 민석 씨 봉인 박스 손대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 민석 씨도 손대지 마세요. 내일 아침 9시에 원본 공개하면 끝나는 사람은 민석 씨일 수도 있어요. 민석은 그 문장을 읽고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끝나는 사람은 민석일 수도 있다. 그 말이 허세인지 협박인지 사실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준호는 원본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모르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연이 아버지 휴대폰을 받아 충전해 둘게라고 말하던 장면. 그때 민석은 믿었습니다. 지연이 정리해 줄 거라고. 그 믿음이 지금 가장 큰 구멍이었습니다. 민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먼저 내가 끝나지 않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석은 관리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9시 관리소장님 입회 전에 CCTV 영상 원본을 USB로 백업할 수 있습니까? 규정 절차대로. 직원이 놀란 눈으로 민석을 봤습니다. USB 백업은 소장님 결제가 있어야. 그럼 소장님께 지금 연락해 주세요. 봉인 테이프 만진 흔적 있고 신발 추가로 들어왔고 말소리 들립니다. 지금. 직원이 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석은 그 전화 연결음을 들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아팠습니다. 아픈 게 좋았습니다. 아프면 정신이 조금 또렷해집니다.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바로 오신답니다. 민석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집 문제는 내일 아침 9시가 아니라 지금으로 당겨졌습니다. 민석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을 켜 준호의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협박은 협박대로 남겨야 합니다. 캡처를 마친 순간 경비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박스가 움직였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누가? 경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요. 지연님이 박스를 조금 끌었어요. 테이블 쪽으로. 민석은 입술이 하얗게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지연이 움직였다는 건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거나 지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민석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촬영 계속하세요. 그리고 민석은 관리실 문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원본이 아니라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가 내일을 결정한다. 관리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오전 9시 관련자 전원 출석. 서류 확인 후 필요시 경찰 동행.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고 준호는 없었고 지연은 구겨진 상환 확인서를 품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찢어진 봉인 테이프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서명이 끊긴 자리였습니다. 끊긴 자리는 늘 누군가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말했다. 지금부터요. 14시 10분부터 15시 40분까지 출입 CCTV, 그리고 0시 이후 봉인 훼손 구간. 원본 파일로 백업하세요. 저장 매체 봉인하고 보관 기록 남깁니다. 원본 백업이라는 말이 나오자 정희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말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모양이었습니다. 지연이 민석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오빠 나 진짜 끝난 거야? 민석은 팔을 빼지 않았습니다. 빼면 싸움이 됩니다. 대신 지연의 손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봉인 테이프 조각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 아래에 하얀 접착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낮게 말했다. 끝난 건 오늘 밤 손을 먼저 댄 사람이야.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희가 급히 말했다. 지연이 한 게 아니야. 내가 다 했어. 관리소장은 정희를 보며 짧게 말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했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정희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민석은 테이블 위에 놓인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대리를 가리켰습니다. 시간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14시 18분. 그리고 찢어진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던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0시 52분. 민석은 그 숫자들을 한 번에 묶어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순서예요.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리 발급 정황, 봉인 훼손, 분쟁 접수 상태. 필요한 경우 바로 관할 지구대 협조 요청 들어갑니다. 정희가 낮게 말했다. 경찰까지는 관리소장이 잘랐습니다. 지금은 원하든 원치 않든 절차가 가는 단계입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휴대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 중이었습니다. 15시 5분 카드키 수령 장면. 이어서 0시 52분 박스가 끌리고 손이 테이프를 만지는 장면. 영상 속 손은 분명했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보는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보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돌렸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했다.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 전에 자료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민석은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고개가 가장 안전한 대답이었습니다. 지연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나 진짜 빚 때문에. 민석은 길게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내일은 울지 말고 누구 시켰는지 말해.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민석은 현관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찢어진 봉인 테이프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테이프는 문을 막지 못했지만 손을 남겼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누군가 마지막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그 빛 아래서 휴대폰 시간을 캡처했습니다. 1시 7분. 그리고 화면을 끄지 않은 채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밤 민석이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가족은 말로 버티지만 끝은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남는 건 말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